인천 송림동에서 발생했던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그 짐을 이제 계속 정리하던 조카가 네.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색이 돼가고 뛰어나와. 조카가 싱크대 앞에 그냥 딱 주저앉아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 네. 조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 그게 보니까 그 싱크대 옆에 두 개의 쌀자루가 있대. 쌀자루. 쌀자루요? 예. 쌀자루가 있는 거야. 예, 오늘은 네. 이제 미제 사건 대신에 중요 사건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이제 원래는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내가 준비하던 사건이에요. 네. 요거는 이것도 좀 상당히 잔인한 그런 사건인데 인천 송림동에서 발생했던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토막살인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던 건데 네. 좀 그냥 약간 뭐 좀 그래서 네. 그냥 오늘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이 발생한 거는 인천 동구에 있는 송림동이에요. 네. 거기 한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네. 거기 집주인 이제 이 남성인데 75대 된 최모 씨라는 분이 네. 문간방에 새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네네. 다세대 주택이니까 조그만 조그만한 거예요. 집, 근데 이제 네. 문간방 노인 혼자 사시는 모양이야. 네. 노인네 부부나 사시는 것 같아. 예. 75세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문간방에다가 37살 먹은 그 여성한테 새를 줬어요. 예. 새를 줬는데 37살 먹은 그 여성한테.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그 피해 여성은 이제 박 씨인데. 네. 박모 씨인데 이 여성이 집에 새를 줬는데 오랫동안 안 살아 거의. 집에 사람이 없어요? 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또 집세도 안 내 몇 달째. 그게 문제겠죠. 집주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게 이제 화가 많이 났어 이제. 예, 예. 그 수시로 찾아가도 맨날 비어 있고. 뚝 두들겨도. 비어 있고 그냥 화가 엄청 났어. 예. 그 매일 가서 문간방에서 문 두들기는 거야. 왔나 하고 그런데도 뭐 여전히 뭐 깜깜무소식이야. 예. 이제 그래서 90년도에 1990년. 네. 90년 11월 18일입니다. 네. 11월 18일 내가 오늘 끝장 볼 거야 이제. 오늘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네. 그래서 요 방에 숨어 있으면서 이게 집세 안 내려고 집세 못 내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 그래서 오늘은 내 끝장 보겠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비상열쇠를 이용해갖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 그냥 따고 들어간 거예요? 따고 들어가야지. 예, 예. 바닥 지나서 이제. 네. 그 들어갔더니 이제 열고 들어간 거야. 네. 들어갔더니 방 안에 세관살이 다 그대로 있어요. 아, 어디 나간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가재도구도 뭐 다 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나뒹구르고는 있어. 네네네. 흐트러져서. 네. 근데 문제는 예. 아주 방 안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 악취. 심상치 악취가 않은데요. 나고 진짜 불편해. 네. 그런 냄새가 나니까 아무리 좀 사람이 여자 혼자 살면서 말이야. 여자가 살면서 청소도 안 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좀 청소하고 말이야. 치우고 살지. 그렇죠. 이 더럽게 말이야. 새 줬더니 이렇게 더럽게 살아갖고 안에서 집에서 이 악취나 나고 말이야. 이게 예. 세간살이 또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치우지도 않고 말이야. 예. 이게 이제 툴툴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방 안에서 이제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저기 전화번호 뭐 있잖아. 네네네. 그거 찾았어.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야. 할아버지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 찾아서 그 중에서 네. 요 박 씨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제. 네. 오빠라고 딱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화 걸어서 동생이 집세도 말이야. 안 내고 말이야. 예. 뭐 이거 시작하려고. 네네. 사실 이제 문 따고 들어간 이유가 그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게 이제 그 오빠한테 걸었는데 이 박 씨 오빠한테 걸었는데 박 씨 오빠가 받은 게 아니고 예. 그 박 씨 오빠의 아들 즉 조카. 말하면 이제 조카. 조카가 받은 거예요. 예. 17살짜리 조카가 전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고모 말이야. 예, 예. 고모죠, 그렇죠? 그것도 고모죠. 니네 고모 말이야. 짐 이거 이제 빼지도 않고 집세도 안 내고 이거 행불돼가지고 이러면 나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나 집세 받아갖고 사는 사람인데. 예. 이제 이러면서 안 되겠어. 몇 달 됐으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짐을 빼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니라서 내가 일단은 통보를 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와서 짐이라도 치울래? 빼가야 아니면 내가 할래? 싹 빼버릴래. 근데 원래는 비웠다고 그래서 못 함부로 빼죠. 방 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우리 구독자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집 세 줬는데 그 사람이 행불돼가지고 짐 안 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아이씨 문 열고 들어가서. 열받는다고 문 열고 들어가고 짐 싹 빼가지고 한 곳에 이제 싸놨다. 예.
나중에 덤택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뭐 저 금이 500돈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 불법이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쳐가고 맞아요. 방을 빼도록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네. 하여튼 이제 자초지종 다 얘기한 거야. 네. 내가 일방적으로 짐 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니까. 예. 그 전에 통보하는 거니까 좀 짐 좀 빼줘. 네. 이제 그러고 만약에 니네들 혹시 니네 고모하고 연락되면 빨리 와서 이거 빨리 빼고 처리하자. 해결하고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 조카가 이제 아마 자기 아빠한테도 얘기했겠지.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네. 저라도 가서 네. 짐 빼드릴게요. 고모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카가 그 집에 와서 네.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집주인하고 네. 이제 그 짐을 정리를 하는 거야. 조카 착하네요. 착한 거예요. 네. 이제 이것도 치우고 막 치우고. 박스에 넣고 치우는데 네.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짐을 이제 계속 정리하던 조카가 네.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사색이 돼갖고 뛰어나와. 그 집에서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고 달려갔어. 예. 그 부엌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부엌 쪽에 조그만 이제 부엌 같이 쓰는데 싱크대 있는 데서 네. 조카가 싱크대 앞에 그냥 딱 주저앉아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 네. 조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 그게 보니까 그 싱크대 옆에 두 개의 쌀자루가 있대. 쌀자루. 쌀자루요? 예. 쌀자루가 있는 거야. 그 쌀자루를 가리키면서 정신이 나가서 막 애가 거의 말도 뭐 못하고 말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예. 이게 약간 간이 이제 부엌 같은 형태란 말이야. 싱크대 앞에 먹으라고. 예. 그 안에서 진짜 그때서 보니까 비로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악취가 나고 있는 거야. 아우. 음. 그 이유가 그래서 있네요. 이제 그 쌀푸대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쌀푸대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연탄 그 쌓여 있는 그 틈 사이에 쌀푸대 푸대가 예. 그 연탄하고 거의 가려지다시피 한 상태. 네. 그거 보고 그 본인도 그냥 그 비명 지르면서 그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쌀푸대 안에는 네. 사람의 다리가 들어있어요. 절단돼서요? 허벅지 부위 아우. 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다른 하나 쌀푸대는 잘려진 사람의 상반신이 들어요. 아우. 그러니까 상하체를 자른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시신은 네. 그 박씨. 집주인. 그 집에 살던. 예. 그 집에 살던 37세 된 박씨였던 거예요. 아이고. 집에서 그러니까 토막난 채로 발견이 된 발견이 거네요. 된 거예요. 이 토막난 시신들은 비닐에 쌓여가지고 네. 이미 형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 중이었다. 네. 그러니까 상하이를 잘라가지고 하나 하나하나에다가 쌀포대에는 이제 싸서 비닐로 싸가지고 네. 쌀포대 하나 놓고 또 상반신 따로 놓고 하반신 놓고. 넣어가지고 연탄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연탄 틈 사이에 밀어놓고 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엄청났네요. 아이고. 이건 말 그대로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토막살인 예. 사건이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렇죠. 이거는 뭐 경찰에서 뭐 성격 규정할 것도 없고 이건 바로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감식부터 하죠, 이제 시신. 네네. 그랬더니 시신에서 폭행이라든지 외력을 행사한 그런 어떤 상처 같은 건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목 부위 상처하고 네. 혀가 약간 나왔어요. 이렇게. 혀가 살짝 나와 있고. 설돌출이라고. 예. 이거는 액살, 누른 경부압박 질식사의 징후예요. 목 누른 거. 예. 예. 이건 누군가 목을 졸라서 죽인 거고요. 예. 뭐 끈으로 교사를 했건 손으로 액살을 했건 하여튼 예. 경부압박 질식사가 맞고요. 설돌출된 게. 네,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뭐 목을 매면 경부압박 질식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액살, 손으로 누르는 걸 액살이라고 그러고 또 끈으로 쪼는 걸 교살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스스로 매달아 죽는 걸 의사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설돌출이 수반되기는 해요. 설돌출이 여기가 수반되고. 쫄리니까. 그래서 예. 혀가 약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부압박 질식사가 100% 설돌출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아닐 수는 어떤 없고요. 사람은 하고 나와 있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 봤어요. 저는 그 의사 나무에 매달린 사람 가서 봤을 때 혀가 그렇게 길은 줄 몰랐어요. 사람. 사람하고 거의 엄청 여기까지 길죠.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그 약간 의사가 또 유독 많이 설문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심하게 이렇게 서가 네.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 달라요. 근데 또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설돌출이 나오면 대체로 경부 압박 질식사예요. 네네. 그 성폭행 여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또 강도 강간범이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성폭행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거는 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요거는 좀 달라지죠 교육.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건 경부 압박 질식사가 맞는 것 맞고요. 같습니다. 네. 즉 말하면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토막낸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일반 강도 강간범이라면 예.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주하기 바쁘지. 그렇죠. 그 안에서 공들여가지고 시신을 토막내서 비닐에 싸가지고 상하체 따로 해서 연탄 뒤로 숨기고 이런 수고는 안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100% 면식범에 면식. 대한 소행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패가 진행된 정도로 이제 살해 시점을 추정을 하잖아요. 네네.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아,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몇 개월 동안 집세 안 내고 안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야. 거예요. 그때 죽어 있었던 거야. 두들길 때부터 그럼 이 할아버지는 그 조그만 다세대 주택에서 시신하고 동거 같이 사신 거예요. 같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야 이거는 성격 규정을 했겠죠. 타살은 명확하다. 네. 면식범이면 타살의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탐문에 들어갑니다. 네. 이 박 씨를 중심으로 해서 탐문을 당연히 하겠죠. 피해자 네.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네. 이 박 씨하고 가까운 사람, 평소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사교적이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만남이 활발하지 않은 분이에요. 네.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네. 혼자서 찻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네. 찻집을. 그리고 또 이 가족 관계도 아마 이혼 과정에서 또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자기네 가족들도 아까 오빠하고 네, 네, 연락이 네. 몇 달 동안 안 됐는데 조카가 전화 받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보면 가족들하고도 거의 연락이 안 된 없었고요. 상태에서 살아가는 고립된 여성인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경우 수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이 거의 없다면 아는 사람이 별로 어, 없으면 예. 어디서부터? 이 사람 성격 파악하는 거 참 더럽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탐문해가지고 한정적이니까 네. 박 씨하고 접촉한 사람이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아 이거 탐문 수사해가지고 동선 밝히는 거 어렵다 이거. 네. 그래서 현장 재정밀 감식 들어가요. 아, 현장에 혹시 남아있는 단서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시신이라든지. 네네.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신이 들어있던 쌀푸대. 푸대. 예. 그 쌀푸대에서 6월 2일자 스포츠 신문이 같이 있었어요. 6월 2일이요? 예, 6월 2일자 스포츠 예. 신문. 예. 그러면 6월 2일 이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해하고 하여튼, 네, 거기다가 한 거죠. 신문을. 하여튼 6월 2일까지 예, 예. 그러니까 신문이 쌀푸대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월 2일 날 하여튼 이후죠. 그런 거죠. 아마 예, 그 예. 시신 싸면서 그 스포츠 신문 6월 2일자를 쓴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적어도 6월 2일 이전에는 살아있었다고 그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6월 2일 이후에 범인은 분명히 6월 2일 이후에 와서 시신 싸는데 그 신문을 스포츠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6월 2일 당일 살인이 아니면 6월 2일 이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범행 토막내거나 이게 한 거는 명확한 맞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시신의 저 부패 상태로 볼 때는 6, 7개월 경과예요. 아까 그죠. 6, 7개월. 경과. 예. 그렇다면은 6월 이전에 살인이 이루어지고 예. 그죠? 예, 예. 6월 2일 이전에 예, 예. 왜 6, 7개월 전이니까. 맞아요. 아까 11월 18일. 11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럼 6, 7개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안 맞으니까. 6월 1일 훨씬 전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살인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네, 네. 그 이후에 그 방에 들어온 누군가가 6월 2일자 신문을 이용해서 시신을 토막하면서 부대자리에 넣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그러네요. 요건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소 부패 상태로 보면은 살인은 최소 5월에 이루어진 그렇죠. 거고. 5월 정도 예, 예. 그 정도죠. 근데 6월 2일자 신문이
시신위에 그 있으니까 속에 들어가 있으면 6월 2일 이후에 이후에 누가 누군가 와서 그렇게 한 시신 거죠? 처리를 한 거예요. 예. 토막을 했던 어떤 또 예, 예, 시신 처리를 예.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박 씨의 방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렇죠? 이 여자의 그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네, 네.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은 또 그런데 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러게요, 집주인인데요. 모를 리가 없잖아. 예, 예. 그러니까 또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맞지 골이 좀 아픈 거예요. 네, 네. 자,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 아니에요. 아닐 것 같죠? 네, 강도 아닙니다. 이거 강도는 그런 범행하고 그런 짓을 하고 안 있지 하죠. 않아요. 예. 그렇게 도망가기 하지가 않아요. 바빠요. 도망가기 바쁘고 예. 그리고 7만 원짜리 저 단칸방에 저 월세 사는 사람은 무슨 강도 하러 들어왔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예. 거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러면 원한이나 치정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배제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경찰이 봤던 건 면식범 면식범. 가능성도 없다. 안면이 없는 사람이 방에 침입해서 살해하고 토막내고 달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맞아요. 경찰이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면식범 이건 분명히 면식범 소행은 분명하니까 면식범 조사하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면식범 범주 속에는 집주인 들어가요. 그렇긴 하죠. 집주인 할아버지 네, 네.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용의자가 됐지만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드나든 사람이 있을까요? 경찰이 이제 그 얘기 한 거지. 만약에 알면 집주인이 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몇 달 전까지 이 여자하고 동거하던 남자가 있긴 있었어. 동거라며? 근데 뭐 동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가 예. 그냥 할아버지도 이제 음침한 눈으로 봤겠지. 저거 뭐지? 줬더니 왔다 갔다 하네. 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남자가 예, 드나드네. 그 여자가 작년 10월에 방을 얻었대요. 그 방을. 네. 방을 얻었는데 그때 30대 중반의 남자가 와가지고 들락날락거렸대 그 집에. 오, 예. 뭐 동거형도 비슷하게. 네. 그런데 4월 중순경에 네. 그 남자가 집을 나갔고 네. 그 이후로는 그 여자도 사라졌다. 의심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찰은 그 동거남을 또 이제 유령 용의자로 30대. 예. 선정을 하죠. 네.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 알리바이는 다 깼고요. 이거 참 집주인도 억울하지 조사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찾아가고 찾은 게 그 예. 동거남은 정형규라는 32살 먹은 남자예요. 예. 찾았어요. 예. 근데 봤더니 가정이 있어요. 유부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박 씨, 사망한 박 씨하고 이 정형규는 예. 내연 관계. 그렇네요. 그리고 나이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한 4살. 예. 32살이니까 정형규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정형규까지 찾으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요. 누구랑 만났다. 근데 이게 참 제가 수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어떤 사건이 나갖고 주변 탐문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탐문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형사들은. 네. 탐문의 기술이 정말 좋아야지 정보를 좀 얻어요. 그래도 얘기해줘요. 왜?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네. 이게 뭐 살인사건인데 괜히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뭐 알고 있는 사실 얘기해줬다가 툭 하면 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뭐 심지어는 뭐 재판정에서도 부른다며 네, 이런 게 퍼졌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왜 남의 사건에 아는 척했다가 골치 아픈 일에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뭐 저 재판에 출석하고 그래.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런 사람은 신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맞아요. 무슨 피해 당해도.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사회 그럼요. 생활하면서. 물론 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탐문을 하고 다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생짜로 모르는 상태로 물으러 가면 거의 말 안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이제 이를테면 내가 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집 하던 그 박 씨 있잖아요. 그 박 씨하고 살던 그 정 씨 있었잖아. 그 말이에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 다 알고 왔네 거의. 네. 이제 그게 좀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이 정도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때 꼭 뭐라도 양큼이라도 단서를 좀 많이 수집해서 가지고 와서 물어와야 돼요. 그래야 입을 열어준다. 그래야지 예. 입을 열어요.
사람이 묘한 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음. 아무것도 없이 혹시 그 박 씨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없는데요.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해줘요. 어느 정도는 알고 네. 아는 것처럼 하면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탐문의 기술은 껌하고 담배예요. 사탕하고 사탕. 그냥 딱 껌하고 사탕 까서 입에 넣어주는 거야. 그냥 앞에 사람 묻는 사람한테 아유 껌 이거 하나 하나 씹으시고 주세요. 여성분이 할머니 같으면 사탕 하나 드세요. 그러고 그 주면은 입이 다르면 입에서 말이 잘 나와요. 그다음에 담배 피시는 분 있으면 억지로 꺼내갖고 담배 물려주고 나이타 켜드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게끔. 탐문의 기술입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기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처럼 네네. 그 저 박 씨 정 씨랑 정 말이야. 씨랑 동거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는 사람이 그 사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그래요? 주변에 가서 물어봤더니 네네. 그때서 비로소 이제 뭐래요? 탐문 그 전에 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네.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거 관계가 밝혀지고 동거남 주변까지 탐문을 하고 나서 네네. 그걸 가지고 묻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네. 두 사람 사이 별로 안 좋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네. 자, 네. 자 집주인을 상대로 이제 정밀하게 또 좀 이제 조사를 좀 해봅니다. 네. 그 할아버지. 네, 이 네. 할아버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네.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요? 예. 이제 예. 그 비로소 할머니 그 전에 생각 잘 안 나. 예. 예. 4월 달 경으로 이제 범죄 추정 4월이나 5월 정도에 네, 이제 네. 범죄 추정된단 추정. 말이에요. 시신 때문에 예. 죽인 장소는 분명히 그 집이고. 네. 그러면 그때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네. 문간방이면 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 수도 주무셨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또 민감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네네네. 할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었거든.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제 동거관계 뭐 이런 게 막 드러나고 이제 막 공공연히 뭐 동거남이 어쩌고 예, 저쩌고 예. 나오니까 할머니가 비로소 그때 나 생각나는 거 한 게 있어. 할머니가요. 예. 뭐야? 그 할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예. 그날이 아마 4월 15일일 거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4월 15일 날 예. 새벽에 예. 둘이서 그냥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심하게 싸웠어. 둘이서 그냥 오. 앙앙앙 거리면서 그냥. 네네네. 그런 애가 하도 심하게 싸워갖고 그날 그냥 내가 달력에 그냥 동글뱅이 쳐놔서 집세 주는 날인데도 안 하고 말이야. 오. 쌈박질이 하고 앉아갖고 저것들이. 네네네. 이게 내가 그 기억이 난다는 거야. 오. 4월 15일 엄청 심하게 싸웠다는 거를 네. 할머니가 기억을 해놨어요. 오, 네네네. 그리고 그날 동거남이 사라졌어요. 그날로. 그리고 그 여자도 안 저 보여. 박 씨도 그 무렵부터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4월 그날이. 15일 날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동거남이 만약에 범인이라면 4월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네요. 이 할머니가 이제 비로소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 걸 상기시키는 기술이 무지하게 중요해. 그럼요. 수사 과정에서. 맞아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그런 거. 네. 그 날짜 추정할 때도 만약에 이제 뭐 8일이라고 그러면 8월 15일이라고 그러면 네네. 잘 생각해 보라고. 그날 뭐 저 광복절 행사가 어디 시민회관 어디에서 맞아요.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맞아, 그날 맞아. 말이야. 그러면서 네. 기억할 수 있거든. 맞아요. 이게- 실제로 기억을 이제 잘 떠오르게 할 때 그렇게 활용되는 것들을 우리 인출 단서라고 하거든요. 인출 그래서 단서? 그날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기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만 이렇게 제시해도 인출이 잘 떠오를 수 있다는 게 그게 인출 단서거든요. 그 할머니도 동거남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동거남하고 쌈박질한 거를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동거남 찾아라 이제. 그러게요. 이제 동거남 찾는 게 최선이야 이제. 네네. 그 주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카페를 운영할 때 네. 이게 동거남도 수시로 이제 카페 찾아가 가지고 거의 뭐 동업하는 형태 비슷하게 같이요. 있었다는 거야. 네네네. 근데 거기가 장사가 잘 안 돼 갖고 폐업했대요. 네. 이미 폐업을 했대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카페 쪽에서 찾아낼 건 없는 거야. 찻집에서. 네네네. 없고 동선을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다가 결국은 처제 집에 처제 집에요. 수원에 있는 처제 집에 동거남이 정가가 예, 예. 숨어 있는 거를 찾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땄죠. 예. 따가지고 그냥 바로 왜 죽였어? 예, 예.
그리고 시신은 그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면 돼. 왜 잘랐어? 예. 한때 같이 살던 사람을 그러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속사포처럼 쏘죠 형사들이. 추궁했어요. 한 두세 사람이 예. 막 검거하자마자 왜 죽였어요? 그래서 막 시신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고 막 바바바박 양쪽에서 막 쏘면 정신 하나도 없죠. 예. 얼떨결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버린 거죠. 자백했어요. 자백이에요 그 순간. 네네네. 근데 이때 여러 명이 동시에 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또 동시다발 형사들이 막 정신없게요. 너 왜 죽였어? 예, 예. 막 이쪽에서는 사람 그럼 말이야 그냥, 그렇게 토막 치고 말이야 막 이제 뭐 그런 같이 식으로. 살은 사람을 막 이러면서. 너 그러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뭐 멍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고개 푹 숙였다는 거야. 아, 그 바로 인정이었네요. 예. 이 사건 전모 볼까요? 이거 집주인 그 할머니 아까 네네네. 그 말씀대로 요 저 박씨 피해자 박씨하고 이 동거남 이 정가는 4월 15일 날 03시 30분경이에요. 네, 할머니 정확하게 기억하셨네요. 4월 15일. 네. 아니 그날이 집세하고 연관된 날이니까. 연관되어서. 집세도 안 주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 연상한 거죠. 저것들 싸움 엄청 한다고 이제 그런 거. 그것도 새벽 3시 30분에 싸웠으니 얼마나 시끄럽게 해서 문간발 그러게요. 여기서 예. 심하게 싸움을 했어. 그날따라 이 피해자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예. 너하고 너 안 되겠어. 나 네 마누라한테 우리 둘이 내연 관계라고 내가 가서 폭로할 거야. 얘기하자고 다 까자고. 네네네. 네 마누라 네 자식한테 가서 까자고 우리 둘이 내연이라고 네. 이런 식으로 막 대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가해자 요 새끼 진술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분노하고 배신감이 들었대 지가. 예. 그래서 참았대. 참았대요. 그래도 꿀꺽 참았대. 싸움은 했는데도 그냥 뭐 니네 집 가서 다 깐다고 그러는데도 네. 막 좀 야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그래도 일단 참았는데 한참 욕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니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자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 쿨쿨. 예. 그거 보는 순간 물하고 확 치밀더라는 거야 지가. 나를 그냥 뭐 우리 집 가서 내일 다 까발기고 뭐 너 해놓고. 가만 안 놔둬 이제 끝난 거야. 너랑 나랑 뭐, 막장이야. 인생 끝난 거야.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대갖고 자기는 가슴이 콩당거리고 막 어쩔 줄 불안하고 모르고. 막 그냥 분노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니까 지는 코르코 자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화가 났대요. 거기서 그냥 네. 그 잠든 모습을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물하고 확 치밀었다는 거야. 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그 새끼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잠든 그 박 씨의 목을 졸라서 막 지가 했대요. 그리고 그냥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자기가 일을 저지른 상태더래. 네네. 글쎄 이거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닐 모르겠습니다만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 까발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한 거죠 했으면. 그때 뭔가 그때 공격했겠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끼 얘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 죽었더래. 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랐대. 네. 놀래갖고 나 일단 여기 도망가야겠다 벗어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둔 채 후다다닥 나와가지고 가버렸대요?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도주를 했는데 예. 도주에서 이제 다 밖에서 생활하면서 있으면 야 이거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더래. 네. 수시로. 그렇지 누군가는 그랬겠죠. 찾아왔다 예, 보면 예. 사람 죽어 있으면 신고할 거 아니야. 네. 자 거기에다가 조금 있으면 무엇보다도 4월 15일이니까 네. 조금 있으면 날이 엄청 더워지는데 그렇죠. 그 더워지면 시신이 썩으면서 부패가 되면 냄새가 엄청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4월 15일 날 그랬으니까 결국 냄새가 나면 주인이 문 열을 거고 강제로라도 네. 그러면 이게 들통이 들킨다. 난다. 네. 이런 생각이 지가 들었대. 네. 그래서 범행 3일 후에 예. 그러니까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 날 이 정가가 다시 그 집으로 가요. 다시 가요? 예.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시체 운반하려고 예. 생각을 했어요. 차 대놓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토막을 해야 돼. 그냥 온으로 들고 못 들고 오면은 나오면 안 걸리니까 되니까. 토막을 해서 조금씩 들고 예, 나와야 예. 돼. 토막을 결심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한 그 흉기로 시체를 토막을 해요. 예. 냈어요. 네. 그래갖고 비닐에 쌌어. 예. 또 쌀푸대 2개에다 담았어 이제. 아까처럼. 아래로. 예, 예.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혈흔 같은 거 이제 토막하면서 다 청소를 했지. 네. 자 청소하고 예. 자 이제 쌀푸대만 옮겨가지고 이제 안매장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옮기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또 두 아, 개로 나눴으니.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이웃들하고 마주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하다가 눈에 띌 것도 또 이렇게 세워놨다가 네네네. 이런 게 등등. 그러니까 죄진 놈들은 지 혼자 내가 불안해가지고. 들고 나가다가 딴 사람 눈에 띄면 어떡하지 하는 게 걱정이 많은 예, 거예요 원래가. 지 혼자. 예. 지 혼자 스스로 네네. 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들고 나가다가 걸리면 끝장나겠다. 끝장난다. 예. 그래서 이거 옮기는 거 포기하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네. 그 놔둔 상태에서 이제 소막을 내놓고 넣어놓은 다음에 네. 언제든지 그건 이제 지가 기회를 잘 봐서 날리려고 갔다가, 생각을 했어. 근데 당장은 이제 못 날리겠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틈 사이에 놓고 이제 그 슬슬 가서 동네 분위기를 살펴. 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특별한 게 발견이 안 돼서 뭐 시체가 발견됐으면 시끌시끌해야 되잖아. 네. 그 지는 거기다 놨는데 그죠. 시체를 토막내서 거기 연탄 틈 사이에 놔두고 그 주변에 이제 슬슬 가서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야 분위기를.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시신이 발견됐다면 시끌시끌해야 되거든.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조용해요. 그냥 몇 동네가. 달이 지나도록 조용한 거야. 예. 그냥 집주인만 맨날 가서 두들기고 있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끝났나 보다. 이거 별일 아닌가 이제 보다. 이제 들통은 안 나겠다. 예. 시신 다 썩어가지고 발견되면 뭐 그 이후에 뭐 어쩔 누가 거야. 찾겠어 어쩔 예, 거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 새끼 옮기지 않은 거죠. 안매장을 안 하고 그냥 그런 놔둔 거죠. 거네요. 예. 그리고 지가 봐도 집주인이 뭐 그닥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방은 지가 살짝 보면 여전히 꽁꽁 지가 잠궈놓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집주인 함부로 못 열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이 어영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심해 버린 거예요.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이제 그러면 처음엔 불안하다가 조금씩 그 두려움이 무뎌지죠. 없어지기 시작하거든. 네. 무뎌지거든. 네. 그런 상황에 이놈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늘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이고 일이 제대로 안 돼.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 2일 날 아까 그 스포츠 신문 신문이요. 그날 네. 그 방을 다시 찾아갔어. 다시 들어왔어요. 예. 번호 다 알으니까 네, 키도 네. 있고 저 시체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적당한 기회 봐서 빨리 버리려고. 옮겨야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집주인도 뭐 특이한 상황 없고 그대로 잘 잠겨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시신을 다시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는 열어보고 그 떨어져 있던 6월일자 신문으로 예.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잠근 거야. 부대를 다시 잠근 거야. 네네. 그 6월일자 신문을 안 넣어놨으면 조금 더 꼬일 뻔했어 이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귀가한 거예요. 그리고 한 7개월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네네네. 예. 결국은 이놈이 검거된 그 이후구 사건의 전모가 그러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90년대에는 사형이 존재했었거든요. 그 집행도 했죠. 예, 집행도 했었어요. 근데 요 재판 기록은 제가 자세히 찾지 못했는데 무기징역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형은 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한 명이어서 그런가. 예, 예. 네. 다만 이제 살인, 사체, 그 손괴, 훼손하고, 예. 예. 그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천 그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의 전모입니다. 아휴. 제가 이제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했었으면 이제 이거 말고 부수적으로 할 얘기가 꽤 있어요. 검거할 때 뭐 어떻게 됐는지, 예. 탐문할 때 뭐 예. 어땠는지. 그런데 요런 내용의 그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늘 내연 관계. 맞아요. 그다음에 내연 내연 관계 속에서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각각 가정집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지금 없어지고 그냥 지들 둘만 좋으면 내 아내 저쪽 남편 다 배제하고 항상 좋을 것 같죠? 아니죠.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 만나서 불 붙었을 때나 지랄들 하지. 맞아요. 조금 지나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제약 조건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잘못됐다는 어떤 그 느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가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우고 틀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또 모멸찬 말도 하고 맞아요. 이 여자처럼 너 나한테 이렇게 돼? 응. 다 까발릴 거야? 나 네 남편 네 아내 집사람 애들 앞에 가서 우리 관계 다 털어버릴 거야. 그럼 막 해댄 거야. 이제 술 한잔 했대요 그날. 네. 원래 실제로 그럴 생각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화딱 지나니까 했는 건지 했겠죠. 응. 실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겠죠. 본인도 그 얘기하면 본인도 자기도 그러면, 문제 있는데 그렇게 막 해대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정작
끝났으니까. 잤다는 거야. 네, 근데 네. 잤는 건지 네, 아니면 그 그건 말 할 때 모르겠어요. 범행했는지 네, 여부는 네. 모르겠지만 맞아요. 결국 그런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겠나? 그냥 하여튼 말다툼이니까요. 그런 다툼 그거는. 끝에 네. 그냥 순식간에 살해하고. 맞아요. 자, 살해는 얼떨결에 했다고 쳐도 그 시신 처리는 이제 곤란하거든. 네. 그래서 집안에서 사람을 살해하면 정말 자주 수반되는 게 토막이에요. 훼손. 네. 그냥 업어가지고 옮기기가 힘들으니까 그렇죠. 늘 그 쉽게 들고 나가려고 토막을 훼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살인범들은 토막 자체도 범행 수법 중에 하나예요. 희열. 이 희열을 느끼는 토막하면서 희열을 느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살인범의 토막과 연살인범은 이게 같이 갑니다. 이론 속에서. 네,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증거인멸 목적의 토막입니다. 맞아요. 예, 집안에 시신 그 살해해놓고 나면 철이 골치 어떻게 아프거든 하죠? 이거. 네. 사람 참 죽으면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펄펄 할 때나 정말 저 사람 꼭 괜찮지. 필요하고 예. 옆에 있고 싶고 그렇지만 죽고 나면 정말 왼수덩어리 사람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어떤 물건만도 못해. 할 수도 없고. 예. 썩어가고 그러니까요. 부피도 크고. 부피도 크고 진짜. 예. 누구한테 들켜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요 정가 요 놈은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 그래도 너무나 비정하네요. 근데 어쨌든 자기랑 좋아서 이렇게 내연관계 맺었던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훼손까지. 아이고. 1990년 11월 18일에 일어났던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중요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